안녕하십니까, 정관들입니다. 천연물에서 신물질을 찾아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CEO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보타메디 이행우 회장이 그 장본인인데요. 이 회장은 미국에서 화학을 전공을 했고요. 당시 8명의 지인이 의기투합해서 한국에 돌아가면 세계를 놀랄 만한 신물질을 찾아서 치료제를 개발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1976년) 공부 잘하는 평범한 모범생이었던 행우. 명문대 화학과를 진학했지만 어쩐지 학업은 도통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의 대학 생활은 무료하기만 했었죠. 집중을 이제 공부에다가 많이 못했던 이유가 그 당시 70년대 후반부에 우리나라 화학이 상당 부분 이제 미국의 이론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습득하는 그런 부분. 우리 화학계를 접하며 마음속엔 불이 있었지만 사실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해진 듯 졸업 후 한 대기업의 개발실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고 역시나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농약의 원료를 개발하는 기초 연구가 그의 주 업무였죠. 농작물에 뿌려지는 농약의 개발은 사실 의학보다도 더 중요하고 어려운 분야였지만 업계의 현실은 매우 험난하게만 했습니다. 인정을 받지도 못했고 기술의 수준도 낮았던 거죠. 80년대 초반부의 대한민국 화학 공장의 현실은 되게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밖에 사람이 살 수 없을까? 우리한테 주어진 기술의 그 환경이 이것밖에 없을까? 그래서 그런 의구심과 우리 화학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사명감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유학이었죠. 3년간의 직장 생활 끝에 손에 쥔 300만 원의 퇴직금을 들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4년 만에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칠 정도로 초고속의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거는 저는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처절한데 쟤들은 즐겁게 미치도록 좋은 거예요. 거기서 경쟁이 딱 벌어지니까 이렇게 참 많은 변화들이 있게 되고,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어냈을 때 너무 좋아서 만들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겠죠. 선진시장의 앞선 연구 문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그는 비로소 학문다운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죠. 연구 조계로 활약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에 몰두했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그의 목표도 더욱 확고해져만 갔습니다. 유학 시절은 그의 다친 눈을 뜨게 하는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는 7명의 동지를 만듭니다. 그때 이행우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8인의 동지가 의기투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의기투합을 하느냐? 바로 세계적인 미래 기술을 우리 8명이 협력을 해서 한국에서 만들어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인의 동지, 생화학과 유기, 무기화학 등 각 분야의 화학 전문가였던 이들은 전방위적이고 막강한 연구 벤처 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지. 야, 이거 괜찮은데? 왔어? 세계를 놀래킬 신물질, 신약 개발의 꿈을 꾸었고 이들의 당찬 포부에 벤처 캐피털과 대기업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순식간에 30억 원의 투자가 몰려들었죠.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의 안정적 유지를 할 수 있겠냐. 얘가 손상만 되지 않으면 그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의욕 충만하던 그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킴입니다. 예? 예, 잠시만요. 불길한 예감의 전화 한 통. 수혜한테 전화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겼나 봐. 전화 한번 받아봐. 급하게 걸려온 그 전화는 바로 여보세요? 2대 주주였던 한 대기업의 전화. 예.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였죠. 예, 뭐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는 바로 IMF 외환 위기로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들이오던 시기. 그는 시작하자마자 실패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죠. 딱 1년 동안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 머릿속에 딱 남는 말이 리스크입니다. 아, 이게 위기 요소를 관리하라고 있는 자리가 이거구나. 이게 CEO가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구나. 너무 힘들다 했는데도 어쩔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조직 내에서는 가장 우리나라 사회, 경제, 과학, 기술 이런 걸 많이 이제 알아서 가장 제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을 때 그걸 이제 견딜 만한 힘이 비축이 됐었나 봐요. 초반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8명의 연구진들은 다시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기약이 없는 신약 개발은 장기 과제로 계획하고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신물질 개발을 병행해 나갔죠.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해조류 연구에 관한 보고서. 그 속에 이들이 그동안 찾아 헤맨 신약 개발의 답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생명의 시작은 바다에서 유래됐다. 제일 오래된 게 이제 갈조류예요. 갈조류를 이렇게 식물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 분들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 얘를 가지고 사람 몸에서 독성을 빼내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근반으로 해서 또 일본의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세포의 보호, 그 다음에 어떤 그 뇌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또 심장을 어떻게 유지하는 부분, 이런 아주 기초적인 연구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감태를 연구해서 찾아냅니다. 실제로 감태를 연구해 찾아보니까요, 오래 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물질을 찾아내서 이름을 VNP001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VNP001을 들여다보니까 독성은 거의 없고요. 그야말로 바다에 있는 폴리페놀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1억 8천만 년 동안 살 수 있게 한 신물질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임상실험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심혈관계 질환자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혹은 복합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감태에서 추출한 신물질인 VNP001을 투여를 해서 임상실험을 하게 됩니다. 갈조류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은 지금까지 화학기술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획기적인 물질이었죠. 바로 이 천연물질은 일종의 식품처럼 몸에 흡수되고 약물처럼 병을 고쳐주는 데 적합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학적인 치료 메커니즘을 뒤집는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기존의 그 FDA 의학은 뭐냐면 기존의 질병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억제하다 보니까 평생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세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문제점이 돼 있는 부분을 다 완치를 시켜주겠죠.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의 가능성을 발견한 그는 더욱 본격적으로 감태 속에 숨은 천연물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억 8천만 년 동안 간직해온 해조류의 신비. 그는 연구가 진행될수록 신바람이 났습니다. 함께 임상시험을 병행한 전국의 대학에서도 신물질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결과들을 속속 내놓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보람이 있지 않냐. 다음 세대가 웃고 행복하다면 거기 그 일이 마치 내 일처럼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연구에 이어 속속 결과물이 이어졌습니다. 생산 설비를 갖추고 감태로부터 원료를 추출해 각종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1차 생산품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기능 개선제나 혈행순환 개선제 등 응용 분야도 다양했죠. 근데 이런 해조류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그런 거를 자연 치유력을 갖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미래의학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퇴행성 질환 분야에 자기 세포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줄 거다. 이제 발걸음을 크게 합니다. 뭔가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감태에 추출한 그 물질을요, 사업화하기 위해서 이미 큰 사업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홍콩에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또 금호그룹과 함께 중국 진출도 시도를 하고요. 일본 종합상사를 통해서 판매 계약도 맺고요.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데다가 그 추출한 물질을 음료에다 넣을 수 있게끔 공급 계약도 맺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물질에 대한 임상시험도 확대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호사다마란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잘 나갈 때 항상 마가 낀다고 했습니다. 같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내 이름을 도용했다면서 고소를 한 거예요. 물론 그 참여 연구진은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였고 교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6년의 세월을 지나도록 신물질 치료제 개발만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왔던 이행호 박사. 그러나 의료계의 관행을 역행했다는 이유로 그는 마치 명의 도용을 서슴지 않는 파렴치한 천재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국내 대학에서 임상을 실체할 때는 지금처럼 의학계나 이런 쪽에 리베이트나 이런 관행이 아무래도 좀 만연해 있을 그럴 때 같아요. 2000년대 초반부라서. 그는 아쉬웠습니다. 아니, 서러웠고 분노가 올라왔죠.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이렇게 한순간에 루머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다음 길은 있을까? 미래를 책임질 신기술을 찾겠다던 그의 다짐도, 연구에 몰두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순간도 그렇게 무너져만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는 그 TV 인터뷰에서 어떻게 한국에서 그렇게 좋은 제품이 나오냐고 하는 그 교수의 말이 참 상당한 비애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앞으로 엄청난 미래가 있을 수 있는 연구인데 여기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는 잘못될 것 같다. 그때 이행우 회장은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자기가 만든 이 벤트리를 뜨라는 거죠. 그러면서 백의종군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키우고 이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정말 입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애지중지 키웠던 그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을 포기하고 백의종군으로 나선 겁니다. 이것도 CEO의 결단입니다. 욕심은요, 결국은 과욕을 부를 수밖에 없고요. 이 과욕은 회사를 망가뜨리기 일쑤입니다. 근데 이행우 회장은요,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떠나 그가 향한 곳은 미국의 한 연구소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진행해온 기술을 들고 미국의 의료진과 화학 전문 연구원들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오로지 신약 개발이란 한 가지만을 향해 연구에만 파고들었죠. 그것이 한국에서의 아픔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초창기 기업의 책임을 지는 그런 시간보다는 아주 순수한 연구와 연구의 진행 속도, 그다음에 원했던 모든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기초 연구를 한 2년 반 정도에
다 마쳤기 때문에 2008년 미국 FDA를 통해 기능성 신물질로서 공식 인정받게 되었죠. 이 NDI를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많은 거를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FDA의 시각이 정확히 뭐냐 라는 걸, 왜냐하면 이 받다 보면 FDA 그 책임자들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되는데, 아, 이런 부분을 FDA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는 국내 최초의 NDI 인증을 받고 난 후 금의 환영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제주도에 새로운 본거지를 세우고 제2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출발은 힘찼고 거침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고 성숙해 있었습니다.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뿌리도 깊어졌죠. 그렇게 그는 제주에서 다시 시작점에 섰습니다. 바로 이 무렵 그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는 미션을 앞에 두고 있었죠. 그 당시에도 치매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건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해에 한 5명의 유사 환자를 보고 그 똑같은 그 임상이 된 거죠. 지금 그 결과가 너무 뚜렷해가지고 거의 10년간 머릿속에서 이 물질이 분명히 치매랑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계속 치매에 대한 기초 연구, 치매에 대한 가능성 타진 이런 연구를 계속해 오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풀지 못한 난제인 치매 환자의 증가는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보고는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만 합니다. 그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정면 대결하기로 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치매 환자와 파킨슨병 환자들의 치료에 그가 찾은 신물질을 치료제로 접목하겠다는 시도. 독성과 부작용이 없는 천연 물질이란 장점과 치료 효과가 뚜렷하다는 특징은 그로서도 믿을 수 없는 임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부터 새로 태어나서 새로 출발할게요. 파이팅!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금방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대단합니다. 15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이전을 좀 몰랐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해요. 음식당을 보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 치매를 실제로 옆에서 보시고 또 파킨슨 같은 질환, 뇌경색으로해서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개선되는 과정은 마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그대로 볼 만큼 굉장히 그거는 극적입니다. 바로 그 현상을 보고 C노의 기적이 아니냐. 다른 그야말로 C노를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구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하게 됩니다. 서울대 의대 핵의학과의 이호영 교수팀은요, 이 C놀이 뇌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중추신경계의 효과를 빠르게 전달한다 하는 내용을 찾아내게 되고요. 미국의 랜슬러 폴리텍 연구소에서는요, 100분 정도 이상이 뇌 속에 체류하면서 치매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신경 독성을 해소하더라. 바로 그 C놀이 말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는 교수 연구팀들이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이행우 회장은 한편 신이 났죠. 뭔가 더 가능성 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컸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위기가 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는요, 이 기후가 바뀌면서 감태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 동해안에서 미역과 다시마 등의 대형 갈조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바다 수온이 예년에 비해 4도 이상 크게 올라. 정말이지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후의 변화로 원료의 서식지가 줄어들다니 짐작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승승장구의 시간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위기는 참으로 예고 없이 야속하게도 찾아왔습니다. 수확량이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천연물에서는 원료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이게 줄어들면서 되게 큰,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상으로 봤을 때는 최대의 난관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대의 난관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새로운 기술 혁신에 나설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바르는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이것이야말로 줄어든 원료 문제를 해결할 열쇠였죠. 먹는 치료제에서 바르는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품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무르익는 그의 상품화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샘솟았습니다. 개발된 제품과 기술은 특허 제도를 통해 안전장치도 확실하게 해두었죠. 마켓의 접근용 제품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 기업은 미래의 경쟁력이 강한 그런 기술과 그 기술을 응용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기술 집약형 기업입니다. 여기는 항상 위기는 정면으로 도전할 때 성공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잖아요. 이행우 회장은요, 단 한 번도 위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늘 정면으로 도전을 해서요, 그 안에서 성공을 따냈습니다. 올 9월에는요, 미래 CNS 센터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간의 기술 개발이 하나로 녹아들게 될 이곳이야말로 그동안 꿈꿔왔던 그의 미래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실망하지도 않고 이곳에서 내일을 준비할 겁니다. 눈앞에 다가온 치매 치료제의 완성을 마무리 짓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항상 그 과학은 새로운 것에 대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 도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 완벽하게 새로운 그런 신기술이 탄생하는 적이 굉장히 드물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계에 계신 연구진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인더스트리형 연구로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장을 또 새로운 과학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행우 박사는요, 정말 꿈의 신약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신물질을 개발을 하고요. 그 신물질을 중심으로 세계 최고의 신물질 개발 회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게 이행우 회장의 꿈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또 위기를 극복을 한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바탕으로 한다면 당연히 세계 최고의 신물질 개발 회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행우 박사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뻗어갈지. 세계 최고라는 단어가 따라다닐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